지금 미국 Breaking news, 캘리포니아주 Adidas CEO Bjorn 로스앤젤레스 Golden is aboard a 전역이 private 말 jet that has 그대로 gone missing. 기적 The 같은 aircraft was 풍경으로 last seen over the 뒤덮이고 cityscape. 있습니다. Breaking 149년 미국 축구 역사상, 아니 미합 중국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2월 21일 전 세계가 숨을 죽이며 기다리는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와 소니가 이끄는 LAFC의 MLS 개막전. 그런데 이 세기의 대결을 불과 며칠 앞두고 축구 경기 결과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미 국세청 IRS의 공식 발표를 통해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 저승사자보다 더 무섭기로 소문난 그 IRS가 특정 개인을 향해 이례적인 경의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한 남자가 낸 세금이 무너져가던 도시의 혈관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도대체 소니가 미국 땅을 밟고 어떤 일을 벌였기에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국세청이 고개를 숙이고 400만 LA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그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화려한 골 장면 뒤에 숨겨진 소니가 일으킨 거대한 인류애의 파장과 그 속에 담긴 진실을 정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로스앤젤레스 시청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LA 시내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노후화된 도로와 끊이지 않던 정전 사태, 그리고 열악한 공공시설들이 마치 마법처럼 일제히 교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민들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시 예산이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쏟아진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도시 전체를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은 바로 미 국세청 IRS의 리포트에 담겨 있었습니다. 소니가 LAFC에 입단하며 발생한 천문학적인 계약금과 광고 수익, 그리고 그 과정에서 투명하게 자진 신고된 세금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명백히 이것은 단순한 납세가 아니었습니다. 소니가 지불한 세금 총액은 웬만한 중소도시의 연간 예산을 상회하는 수준이었고 LA시 당국은 이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도시 전체의 인프라를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장의 풍경은 묘사하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갈라진 아스팔트가 매끄럽게 펴지고 어두웠던 골목마다 최신형 LED 가로등이 밝혀졌습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공원에는 소니의 이름을 딴 새로운 잔디 구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LA 시민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고 있는 존재가 정치인도 억만장자 자선가도 아닌 한국에서 온 한 명의 축구선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LA 거리는 소니의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벽면마다 땡큐 소니라는 문구가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스포츠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상황에 대해 현지 전문가들과 레전드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LA 갤럭시에 합류하며 미국 축구의 붐을 일으켰던 데이비드 베컴은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또한 이곳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소니가 보여주는 영향력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는 단순히 공을 차는 기계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구원자와 같습니다. IRS가 납세자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것, 그것은 소니가 인간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강력한 리더십의 증거입니다. 리오넬 메시 또한 개막전을 앞두고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니는 경기장 밖에서도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가 LA에 가져온 변화는 그 어떤 트로피보다 가치 있습니다. 21일 경기가 기대되는 이유는 그가 가진 고결한 인성을 직접 마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은 소니의 태도였습니다. 자신의 세금으로 도시가 바뀌고 있다는 IRS의 발표가 난 직후 소니는 훈련장에서 땀을 흘리며 평소와 다름없이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와 당신은 이제 LA의 영웅이다라고 외쳤을 때 소니는 그저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웅이라니요.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이 땅에서 제가 축구를 할 수 있게 허락해준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보았습니다. 그의 축구화에 묻은 흙먼지와 시민들의 삶이 나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살짝 떨리던 그의 눈빛을 말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력만큼이나 투명한 그의 인성이 미국 사회 전체를 감동시킨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몰랐던 진짜 이야기는 훈련이 끝난 뒤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소니는 공식적인 세금 외에도 자신의 사비를 털어 LA 인근의 빈민가 아이들을 위한 장학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진행하려 했지만 시청 관계자의 입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LA 전체가 다시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명백히 이것은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소니는 그저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축구를 하고 공부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6만 명의 관중이 가득 찬 경기장에서 골을 넣는 것보다 이름 모를 아이의 신발끈을 묶어주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그의 철학. 바로 이것이 까다로운 미국 시민들의 심장을 정면으로 관통한 것입니다. 이제 미국 언론들은 소니를 향해 새로운 수식어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LA의 수호자. 2월 21일 메리와의 개막전 티켓 가격은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아 안표값이 수천만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단순히 축구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삶을 바꾸고 도시의 어둠을 밝혀준 한국인 청년에게 직접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경기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축구장은 더 이상 승패를 겨루는 전쟁터가 아니라 인류애를 공유하는 거대한 성지가 될 것입니다. 소니가 잔디 위에 발을 내딛는 그 찰나 7만 관중이 일제히 일어서서 부를 노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니라는 시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온 한 청년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도시 인프라를 바꾸고 시민들의 가치관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력 위에 얹어진 정직함, 그리고 타인을 향한 진심 어린 배려가 결합했을 때 비로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미국 정부조차 그는 움직이는 국가 자산이라 선포하게 만든 소니의 존재감은 이제 국경과 인종을 넘어 보편적인 감동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소니는 명백히 우리 시대가 가진 가장 밝은 빛입니다. 결말을 앞두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이 진정한 위대함인가? 90분 내내 화려한 개인기를 선보이는 것인가? 아니면 그라운드 밖에서 타인의 눈물을 닦아주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것인가? 소니는 후자가 정답임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2월 21일 리오넬 메시라는 거대한 산을 마주하겠지만 소니에게는 이미 400만 LA 시민이라는 든든한 아군이 있습니다. 그들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소니를 자신들의 진정한 영웅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영상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자부심이 남을 것입니다. 소니가 걷는 길은 이제 단순한 축구 선수의 커리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세상에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최대치를 매일같이 갱신하는 역사적인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 여정을 함께 지켜보며 응원할 자격이 있습니다. 소니의 MLS 정복기와 그가 전 세계에 퍼뜨릴 감동의 파장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 독일 분데스리가가 한 명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마비되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천재의 등장을 축하하려던 그 순간 15년 동안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거대한 성벽이 다시 그 위용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이 차세대 에이스로 지목하며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루카 부슈코비치. 그가 독일 함부르크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며 전 유럽을 들썩이게 했지만 정작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주목한 것은 부슈코비치가 아닌 지금은 미국 LA에 있는 한 남자의 과거였습니다. 15년 전 18살의 손흥민은 대체 어떤 괴물이었던 것인가? 토트넘의 후배가 젖먹던 힘을 다해 쫓아갔지만 결국 격파에 실패한 손흥민의 전설적인 대기록. 오늘 우리는 15년째 깨지지 않는 함부르크의 성역과 존 테리라는 거함을 무너뜨렸던 손흥민의 소름 돋는 유망주 시절 비하인드, 그리고 그가 떠난 뒤에야 그의 위대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유럽 축구계의 통탄을 심층 분석합니다. 독일 함부르크 SV의 홈구장. 18세의 유망주 루카 부슈코비치가 골을 터뜨린 순간 장내 아나운서는 흥분된 목소리로 그의 기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전광판에 띄워진 기록은 현장을 정적에 빠뜨렸습니다. 부슈코비치의 득점 나이는 18세 320일. 분명 훌륭한 기록이었지만 그보다 훨씬 앞선 곳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숫자가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2010년 18세 135일의 나이로 골망을 흔들었던 손흥민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주는 충격은 단순히 빠르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천재가 분데스리가를 거쳐갔지만 함부르크의 이 최연소 득점 금자탑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경악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보고 있는 부슈코비치라는 천재조차 15년 전 손흥민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명백히 이것은 손흥민이 만들어진 스타가 아닌 태생부터 차원이 다른 괴물이었음을 증명합니다. 당시 18살의 손흥민은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데뷔전이었던 FC 쾰른전에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비웃듯 뚫어버리고 골키퍼까지 제치며 득점을 올렸습니다. 현지 해설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리오넬 메시의 재림을 보고 있다. 15년 전 그날의 함성이 지금 부슈코비치의 득점과 교차하며 독일 전역에 다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18세 시절이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는 당시 세계 최고의 수비진을 상대했던 기록이 말해줍니다. 2010년 프리시즌 함부르크는 프리미어리그의 거함 첼시와 맞붙었습니다. 당시 첼시의 수비 라인은 철의 벽이라 불리던 존 테리와 히카르두 카르발류였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18살의 동양인 소년이 존 테리의 마크를 종이장처럼 찢어버리고 압도적인 속도로 페너트레이션을 성공시킨 뒤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비수 중 한 명인 존 테리가 뒷덜미를 잡으며 허탈해하던 그 장면은 지금도 유튜브에서 전설적인 영상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경기를 지켜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 리트 판 니스텔로이는 전율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재능을 봤지만 손흥민처럼 18살에 완성된 파괴력을 가진 선수는 본 적이 없다. 그는 가르칠 필요가 없는 천재다. 하지만 이 화려한 기록 뒤에는 손흥민 특유의 도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첼시전 골 직후 부상을 당해 전치 수개월 판정을 받았음에도 그는 재활 기간을 반토막 내며 복귀전에서 곧바로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능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의 부슈코비치나 다른 유망주들이 절대 따라 할 수 없는 손흥민만의 강철 같은 의지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15년이 지나도 그 기록이 금자탑처럼 빛나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땀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은 흘러 2026년. 손흥민은 토트넘에 41년 만에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안겨주고 미국 LA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떠난 뒤에야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매주 보여주던 활약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기적이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슈코비치의 기록 경신 실패 소식은 토트넘 팬들에게 더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15년 전부터 이미 신기했던 선수를 데리고 있었으면서 왜 그를 더 소중히 대하지 못했나? 라는 자책이 런던 현지 커뮤니티를 뒤덮고 있습니다. 명백히 손흥민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시작해 레버쿠젠을 거쳐 토트넘의 전설이 되기까지 그는 매 시즌 15년 전의 자신과 싸우며 증명해 왔습니다. 부슈코비치라는 특급 유망주조차 손흥민의 18세 기록에 가로막히는 것을 보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손흥민은 아시아 축구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 축구 유망주들의 기준점 스탠더드 자체를 바꿔버린 인물이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그의 인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공항에서 자신의 정보가 1,000원에 팔리는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팬들을 향해 어떻게 알고 오셨냐며 웃어주던 그 품격. 18살의 존 테리를 무너뜨렸던 그 소녀는 15년 뒤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완벽한 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함부르크의 기록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손흥민이라는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위대한 서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5년 동안 누구도 넘지 못한 손흥민 선수의 위대한 금자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토트넘의 차세대 주역조차 무릎을 꿇게 만든 18세 손흥민의 기록.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손흥민은 반짝하고 나타난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18살의 어린 나이에 이미 세계 최고의 수비수들을 압도했고 15년 동안 그 압도적인 기량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성실한 천재였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의 잔디 위에 새겨진 그의 최연소 기록은 아마 앞으로 15년이 더 지나도 깨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예우일 것입니다. 비록 지금 그는 미국 LA의 태양 아래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가 유럽 땅에 남긴 이 선명한 발자국들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15년째 깨지지 않는 손흥민의 이 경이로운 기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제2의 손흥민이 나타나 이 기록을 깰 날이 올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시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손흥민 선수의 영원한 활약을 응원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1cm. 아니, 축구와 끝자락에 걸린 불과 몇 밀리미터의 차이로 전 세계가 열광했던 골이 취소되는 순간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새해 첫날, 국제축구연맹 FIFA가 전 세계 축구의 근본을 뒤흔들 충격적인 혁명을 선포했습니다. 149년 근대 축구 역사상 가장 논쟁적이었던 오프사이드 규정을 공격수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바꾸겠다는 전격적인 발표입니다. 무엇이 이런 전례 없는 결정을 만들었을까요? 왜 전문가들은 이 규정의 최대 수혜자로 단연 손흥민을 지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축구를 더 공격적이고 매력적으로 바꾸겠다는 FIFA의 야심찬 계획과 그 중심에 서게 될 손흥민의 소름 돋는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칙 변경이 아닙니다. 바로 축구의 영혼을 공격수에게 돌려주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까지의 오프사이드는 가혹했습니다. 공격수의 어깨선이나 발끝이 수비수보다 단 1cm 나도 앞서면 VAR은 어김없이 골 취소를 선언했죠. 이런 피로감 속에서 교수라 불리는 아르센 벵거 FIFA 디렉터가 총대를 맸습니다. 벵거는 2019년부터 이 혁명을 준비해왔습니다. 바로 공격수의 신체 전체가 수비수보다 앞에 있을 때만 오프사이드로 간주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쉽게 말해 공격수의 뒤꿈치가 수비수의 앞꿈치와 동일선상에만 있다면 몸 전체가 앞으로 쏠려 있어도 온사이드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말합니다. 축구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축구의 근본을 건드리기로 했다. 이것은 수비 축구의 시대가 가고 다시 포식자들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왜 이 규정 개정 소식에 전 세계 수비수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까요? 바로 손흥민이라는 존재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10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영리하게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선수였습니다. 손흥민의 스프린트는 시속 34km를 상회합니다. 지금까지 손흥민은 이 엄청난 속도를 제어하며 라인 브레이킹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1cm만 앞서도 골이 취소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규정이 바뀐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손흥민은 이제 수비수보다 한두 걸음 더 먼저 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얻게 됩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폭발적인 가속도를 붙여도 온사이드가 선언되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이 규정이 적용된다면 손흥민은 한 시즌에 최소 10골에서 20골을 더 넣을 수 있는 압도적인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손흥민에게 합법적인 무기를 쥐어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반전은 수비수들의 무력화입니다. 1925년 규정 개정 이후 수비수들이 애용해왔던 일자 라인 디펜스와 오프사이드 트랩은 이제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비수가 손흥민의 뒤꿈치를 보고 수비 라인을 잡는 순간 손흥민의 상체는 이미 골대를 향해 두 걸음 앞서 있게 됩니다. 이것은 수비수들에게는 재앙입니다. 거리를 두자니 손흥민의 중거리 슛이 터지고 라인을 올리자니 뒷공간을 학살당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지단조차 경악했다는 이 규정의 파괴력. 이것은 단순한 규칙의 변화가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포식자가 사냥할 수 있는 영토가 149년 역사상 최대치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경기장의 모든 공간이 손흥민 존이 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골을 더 넣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정당한 노력과 압도적인 실력이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좌절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가치의 연결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동안 수많은 밀리미터 골 취소에도 묵묵히 미소 지으며 다시 달렸습니다. 이제 피파가 화답했습니다. 그의 위대한 질주를 멈추게 하지 말라고 말이죠. 2026년 월드컵의 해 이 규정이 공식 도입된다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손흥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수비의 벽을 쌓을 때 그는 규정의 허점을 뚫는 것이 아니라 규정의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축구의 상징 손흥민이 세계 축구 규칙의 변화와 함께 다시 한번 정점에 서는 위대한 서막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FIFA가 선포한 오프사이드 혁명, 그리고
그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우리 캡틴 손흥민 선수의 새로운 시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규정의 변화가 내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에 어떤 기적을 선물할까요? 손흥민 선수의 멈추지 않는 질주를 진심으로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이 손흥민 선수에게는 세상 그 어떤 규칙보다 큰 에너지가 됩니다.